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If I were a boy, I think I could understand. How do I know you're not control? If I were control, you'd already be dead. If you were controlled, you'd already be dead. Well, neither of us is dead, so I'm obviously not from control. That actually makes sense. 가정법은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영문법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왜 가정법을 어려워하느냐? 우리가 보통 가정법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이때 가정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접속사가 바로 if죠. 접속사 if는 보통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되는데 우리가 가정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조건문을 공부하면서 접속사 if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때도 역시 접속사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된다고 배우죠. 그렇다면 조건문에서 쓰이는 if와 가정법에서 쓰이는 if는 서로 다른 것이냐? 아주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하는데 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과 조건문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if를 한국어로 보통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도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말은 조건과 가정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은 이 조건과 가정의 두 가지 의미를 문법적으로 구분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가정법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조건과 가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사전적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 현재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을 가정하고 가정법 과거는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합니다.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의미 그리고 형태를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암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한다는 것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라고 하면 조건문 현재일까요? 아니면 가정법 과거일까요? 내일 비가 올 것인지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불확실하죠? 일기예보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실을 가정하기 때문에 조건문 현재를 써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비가 온다라는 말은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자, 비가 온다는 현재이고 비가 왔다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이다는 미래죠. 분명히 비가 온다는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는 말에서 비는 현재, 과거, 미래 중 언제 온다는 말인가요? 내일, 즉 미래에 비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시제인 비가 온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점과 시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는 말에서 시점은 분명히 미래지만 시제는 현재 시제, 온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점과 시제를 일치시키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누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서 말해요. 내일 비가 온다면 시점은 미래지만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이 점은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이 똑같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비가 오는 것이지만 영어도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말하지 않고 if it rains tomorrow라고 하고 한국어도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이 아니라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모두 if절에서 시점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점을 반드시 잘 기억해주세요. 한국어와 영어는 모두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조건문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소개팅을 영어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데이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남자가 소개팅 또는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보통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팅 장소로 나갑니다. 이때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 중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문 현재를 써야 합니다. If she is pretty, that'll be great. 자, if절의 동사 is와 주절의 동사 will be의 시제를 잘 확인하세요.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미래일이지만 부사절인 if절의 동사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 is를 사용합니다. 다시 소개팅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기대감에 부풀어서 남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여자분의 외모가 남자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매너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 같은 데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다가 여자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빠져나오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똑똑하고 또 뭐 서로 관심사도 비슷한 데다가 전문 지식도 풍부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재미있게 대화를 나눕니다. 게다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여자라 몸매도 굉장히 좋고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집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여자분도 능력이 좋아서 좋은 직업에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것 같아요.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술도 마시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렀는데 노래도 너무 잘 불러. 밤늦은 시간까지 너무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못생겼을 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소울메이트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남자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 이때 조건문 현재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녀는 분명히 예쁘지 않은데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죠? 영어는 이 경우에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If she were pretty, that would be great. 그런데 한국어는 소개팅 나가기 전에 그녀의 외모를 잘 모르는 상황이나 소개팅녀의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 반대를 가정하는 상황이나 구분 없이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영어는 이걸 문법적으로 구분해 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하는 조건문 현재와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이 의미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현재가 과거로 한 시제 뒤로 밀린 것입니다. 조건문 현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말할 때 시점은 미래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사용자들은 if절 안에 과거 시제를 현재 사실의 반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의 예들에서 가정법 문장인 두 번째 문장의 경우 현재 비가 오지 않고 소풍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지금 비가 온다면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문 현재 문장인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제 range가 미래 시점 부사인 tomorrow와 결합하고 있는데 가정법 과거 문장인 두 번째 문장은 과거 시제 reigned가 현재 시점 부사인 now와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설명하자면 세 번째 문장의 시제는 과거 완료 had rained지만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비가 오지 않았고 소풍을 즐겼는데 그 반대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인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남자라면이라는 말을 영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 초보자들은 첫 번째 문장처럼 영작하기 쉬운데 첫 번째 문장은 조건문 현재로 내가 남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별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애초에 문법적으로 쓸 수 없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if I were a boy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If I were a boy, I think I could understand.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는 독해나 회화에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건문을 써야 할지 가정법을 써야 할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다음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첫 번째로 군인이 토니에게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을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It was twins. Anything else? You're kidding me with the hand up, right? 토니 스타크가 승낙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어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문 현재를 써야 합니다. Is it cool if I take a picture with you? Is it cool if I take a picture with you? Is it cool if I take a picture with you? Yes. It's very cool.
다음 장면은 토니 스타크가 시상식장에 불참해서 동료인 오비디어 스탠이 대신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This is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wonderful. Well, I'm not Tony Stark. But 이 문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토니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But if I were Tony, I would tell you how honored I feel. But if I were Tony, I would tell you how honored I feel. But if I were Tony, I would tell you how honored I feel. And what a joy it is to receive this very. 다음은 토니 스타크가 테러 집단에 속을 해서 아크 리액터를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But what could it generate? 내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불확실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산이 틀렸는데 그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건가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조건문 현재를 씁니다. If my math is right, I don't know what it is, 3 gigajoules per second. If my math is right, I don't know what it is, 3 gigajoules per second. If my math is right, I don't know what it is, 3 gigajoules per second. That could won your heart for 50 lifetimes. 가정법은 영화나 미드 속에서 다소 코믹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가정법을 이용한 코미디 역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Clear nature. How do I know you're not control? If I were control, you'd already be dead. If you were controlled, you'd already be dead. Well, neither of us is dead, so I'm obviously not from control. That actually makes sense. 영화 겟스마트에서 악당 보스와 마주친 주인공은 가정법을 사용해 재치있게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내가 너라면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표현 역시 내가 너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영화 에이스 벤츄라에서 상대방이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자 짐 캐리가 역시 가정법을 이용해 자신만의 화법으로 맞받아칩니다. Don't worry about it. It's just one little raccoon. If I were you, I'd turn back. Yeah? Well, if you were me, then I'd be you! And I'd use your body to get to the top! You can't stop me no matter who you are!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점이 잘 이해되셨나요? 조건문과 가정법은 영화 한 편 보면 최소한 10번은 등장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문법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문과 가정법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앞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정법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보통 아래의 예처럼 가정법을 가르치고 또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애들과 똑같은 유형의 문장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가정법 수업의 거의 99%입니다. 시험 문제도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풀면 영어 시험 점수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과 시험 과정들을 통해서 가정법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왜 쓰는지 이해하게 되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영어 학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죠. 영문법의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영어 공부할 때는 가정법을 알아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문법 공부하는 게 쓸데없는 짓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어의 모든 문법들은 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스트 잉글리쉬는 앞으로 이러한 영어 문법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